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28살 이혼녀입니다. 제 평생 결혼한 건 너무나 후회되는 일이지만 빠른 이혼을 한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결혼 후 신혼을 즐기지 못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혼을 하게 된 이유를 이곳에 털어놓고 가도 될까요?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그동안 어디 말 못하고 꾹 참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젠 저도 속 시원하게 털어내고 싶어요. 저는 어릴 때 꽤나 소문난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다만 그때 당시 집이 얼마나 넉넉했는지는 저도 체감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이 없던 시절에 잘 나갔던 아빠의 사업은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부자였던 건 별로 기억나지 않지만 집이 못 살았던 기억은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집에 돈이 없어서 한동안 저녁을 라면으로 먹을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마음에 매일 라면을 먹는다고 엄청 좋아했었죠. 그런 제게 어떤 말도 쉽게 못 꺼냈던 부모님의 참담한 얼굴이 가끔 떠올라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을 깨달은 저는 라면이 물려서 울며 불며 먹었죠. 아빠가 다시 일어난 건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었어요. 정말 이러다 온 가족이 죽나 싶을 때 아빠는 다시 재기에 성공하셨죠.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넉넉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물론 부모님이 가끔씩 그땐 정말 돈이 많았었지 하며 말씀하시던 그 옛날만큼은 아니었지만요. 다행히 현재까지도 저와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지내고 있어요. 남편과 결혼을 했던 건 성격이 잘 맞아서였어요. 다들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된다는 말을 들은 적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편감을 찾을 때 평생 함께 즐겁게 지낼 친구 찾듯이 찾았어요. 남편은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가장 저랑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너무 잘 맞아서 저희의 연애는 사랑과 우정이 모두 있는 특별한 관계 같았죠. 입맛 잘 맞고 성격까지 잘 맞으니 연애할 때도 딱히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서로 만나면서 억지로 상대방에게 맞추는 게 은근히 고역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자연스럽게 이 남자랑 결혼하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입맛 비슷하고 성격 잘 맞는 것도 연애 때나 좋았죠. 결혼하고부터는 입맛, 성격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살아보니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 둘의 이야기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함께 사계절을 겪은 게 아니었으니 결혼하고 무척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생겼어요. 자기야, 우리 엄마 참 고생 많이 하셨어. 그런 만큼 좀 억척스러운 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마음 넓은 자기가 좀 이해해줬으면 해. 대신 나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 정말 잘할게. 남편은 유독 자기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감정이 과잉되는 듯 했어요. 시모 이야기를 꺼낼 때면 항상 눈물을 글썽였죠. 가끔 좀 과하다 생각한 적도 있지만 저는 완전히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시모가 초등학생 때부터 혼자 힘으로 남편과 시누를 키우셨다 하더라고요. 남편의 아버지는 남편이 어렸을 때 가게에 빚만 잔뜩 남기고 도망갔대요. 시모가 대단한 건 그 빚을 갚으며 더 이상 추가로 빚내지 않은 거예요. 빚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고 자기 선에서 끝내려고 했던 거죠. 결국 시모는 악착같이 일해서 빚도 다 갚았고 남매 둘 다 대학까지 보냈어요. 물론 저희 집도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저희 집은 부모님 두 분이 의기투합해서 이겨낸 거였거든요. 그러니 저는 홀로 가정을 지킨 시모가 너무나 대단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결혼 후 시모의 억척스러움도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힘들었던 날들이 자꾸만 떠올라서 시모에게 더 살뜰히 잘했죠. 제가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시모는 자주 툴툴거리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요즘 입맛 통 없으시다면서요? 제가 맛집 찾아놨는데 주말에 시간 내주세요. 참나, 그건 또 어떻게 알았냐? 그이한테 들었죠. 시간 괜찮으시죠? 그럼 맛집은 됐고, 나 토요일에 너네 집에 놀러 가도 되냐? 나 며느리가 해주는 밥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그래. 네, 좋아요.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뭣도 모르고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는데 시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잔소리를 늘어놨어요. 냉장고 안을 검사하듯 여기저기 뒤지면서요. 어머, 먹을 게 통 없네. 네? 저 어머님 오신다고 해서 미리 장 봤어요. 지금 먹을 거 말고 말이야. 너희 평소에 먹는 것들 말이다. 아, 저희 그때그때 먹을 만큼씩만 사고 있어서요. 요즘 사람들 인터넷에서 장 보던데 너도 혹시 그러니? 아무래도 그렇죠, 어머님. 저희는 보통 그렇게 장 봐요. 둘 다 회사 다니니까 아무래도 그게 쉽고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마트보다 소량으로 파는 것들도 많아요. 아니, 인터넷이랑 마트 말고 재래시장에서 장을 봐야지. 그래야 물건도 좋고 가격도 훨씬 저렴하지. 아, 사돈이 그런 건 안 가르쳐주니? 에이구 정말. 살면서 무슨 변수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누가 알아? 날 봐라. 남편 도망가서 평생을 이 고생했잖냐. 물론 내 아들은 지 아빠 말고 날 쏙 빼닮아서 그럴 일은 없다만 너 나중에 애 낳고 키우다 보면 언제 회사 그만둘지도 모르고. 이렇게 둘 다 벌고 있을 때 미리미리 절약해라. 알았냐? 네, 그럴게요. 어머, 너 내 말 그냥 듣고 흘리는 거냐? 대충 대답하지 말고 지금 내 말 새겨들어라. 네, 알겠어요. 매번 그렇게는 못해도 되도록이면 시장 가보도록 할게요. 매번 그렇게는 못한다니. 지금부터 물건 사는 습관을 잘 들여야지. 너 그렇게 뭐든 쉽게 사는 버릇하면 되겠어? 그 순간은 제가 무조건 시모 말에 넙죽 엎드려야 시모의 잔소리가 끝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무조건 오케이 하지는 않았답니다. 지금 당장 회피하자고 수긍했다가 미래에 제가 더 고생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시모에게 반항을 했어요. 그럼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아무래도 제가 남편보다 주간에 일하는 시간이 많아요. 주말까지 일이 생기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대부분 집안 마트나 인터넷으로 장 봤는데 어머님이 재래시장 가라고 하심 대부분 장은 남편이 볼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겠죠?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저희는 맞벌이니까 살림을 제가 다 전담할 수는 없어요, 어머님. 그래도 그이가 어머님한테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저보다는 물건도 잘 볼 것 같긴 해요. 오히려 잘 된 거 아닌가요? 시모는 예상하지 못한 제 말에 잠시 벙찌더라고요. 응? 그래? 그래 뭐 장 보는 것쯤은 너희 알아서 해라. 그래도 꼭 시간 나면 내 아들 시키지 말고 네가 직접 재래시장 가보고 그래. 평생 인터넷에서 장 볼 거 아닌 말이다.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시모는 괜한 아들 고생시키는 것 같아 마음에 안 드는 눈치긴 했지만 그 이후로 시장에서 장 보라는 소리는 쏙 들어가더군요. 만날 때마다 여러 잔소리를 늘어놓던 시모는 비록 다정한 성격은 아니었지만요. 그렇다고 며느리가 말 안 듣는다고 주구장창 괴롭힐 사람으로는 또 안 보였어요. 본인이 납득할 만하면 웬만해서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큰 불만 가지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만히 있으면 호구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남편과 시댁 때문에 저와 친정 식구들이 호구가 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처음에 저희 부모님은 양가 집안이 차이가 좀 나니까 남편과의 결혼을 조금 반대하셨어요. 저희도 물론 어려웠던 적 있었지만 저희 집이 겪은 아픔과 시댁의 아픔은 좀 다르니까요. 아빠는 살아온 결이 집안끼리 비슷해야
좀 더 제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까 고민하셨어요. 큰 반대보다는 걱정과 우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네요. 그랬던 저희 부모님도 막상 싹싹한 성격에 제게 잘하는 남편을 만나보고는 좋은 사람 같다며 결혼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결혼 후 신우이의 행동을 보고 저희 엄마 아빠는 많이 불편해하셨어요. 상견례 때는 참하고 조용하더니 결혼하자마자 신우가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속상한 저희 아빠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내가 끝까지 이 결혼 반대할 걸 그랬다. 다름 아니라 결혼하고 처음으로 양가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철없는 시누이가 설쳐서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 됐거든요. 곧 30대를 앞두고 있는 시누이는 집안에서 사고뭉치 같은 존재였어요. 신우가 고등학생 때 갑자기 메이크업 하고 싶다고 해서 시모는 뼈 빠지게 일한 돈 신우에게 아낌없이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당시 미용 재료값, 학원비까지 돈이 은근히 많이 들었대요. 그래도 신우가 각종 미용 자격증 따고 전문대까지는 갔다 합니다. 그런데 실습 나가서 고작 몇 개월 일해놓고 힘들다면서 졸업도 포기하고 그동안 배운 것들 다 때려치웠다더라고요. 그러고는 쭉 집에 틀어박혀 백수로 살았고요. 그 나이 먹도록 남편과 시모에게 기생한 거죠. 그러다 겨우 1년 전쯤 보험 설계사로 취직한 거예요. 저는 그 사정을 뒤늦게 남편에게 들은 터라 속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진작 알았다면 신우 때문에 남편과의 결혼을 보류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이라도 신우가 밥벌이하고 있으니 지나간 과거보단 현재를 응원하려 했어요. 하지만 뻔히 제가 그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는데 신우 하는 행동들이 너무 뻔뻔하더라고요. 새언니,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결혼 축하해요. 우리 오빠 앞으로 잘 부탁해요. 고마워요, 아가씨. 그럼 이제 결혼식도 끝났고 중요한 일 딱 하나 남았네요. 네? 어떤 거요? 양가 식사 자리가 엄청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조용한 룸에서 도란도란 안부를 묻고 나름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신우가 보험 팔겠다고 나서기 전까지는요. 보험이요. 그래도 제가 설계사인데 다들 점검해야죠. 새언니랑 사돈 어르신들 보험 이제 내가 다 관리하려고요. 이제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새언니 주민번호는 나중에 받으면 되고 사돈 어르신들은 직접 이렇게 뵐 기회가 자주 없으니까 지금 주민번호 좀 불러주시겠어요? 사돈 처녀,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지?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는 저희 엄마의 말은 가뿐히 무시하는 신우였어요. 아니다. 그냥 새언니가 주민번호 전부 나한테 톡으로 보내요. 사돈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제라도 부족한 보험 추가하고 필요 없는 보험은 정리해야죠. 그때 일식집이었는데 죽을 먹고 차례로 음식 나오려는 찰나였어요. 당연히 먹기도 전에 저희 가족들 입맛 다 떨어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역시 신우의 건방진 태도에 깜짝 놀랐고요. 신우에게 제가 만만해 보였나 울컥 화도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렇다 해도 저희 부모님 우습게 보는 것도 열받고 그걸 제지하지 않는 시모와 남편도 어이없었어요. 솔직히 가까운 가족 사이에도 보험은 정말 신중하게 가입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열심히 알아보고 가입해도 되는 게 보험이고요. 그런데 신우이가 경력 있는 베테랑 설계사도 아니고 병아리 신입 설계사인 거 시댁도 저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설령 신우가 보험의 여왕이라 했어도 그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영업하는 것도 굉장히 무례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말문이 턱 막히셨고요. 아가씨, 여기서 이렇게 말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식사부터 하고 다음에 저랑 이야기해요. 상황 파악 못하는 신우이에게 저는 단호한 말투와 눈빛으로 경고했어요.
하지만 신우는 눈치는 진작에 말아먹은 사람처럼 굴더군요. 다음 언제요? 에이, 설마 세연이 혹시 나 못 믿어요? 제가 설마 가족들 주민번호 받아서 엄한 데 쓰겠어요? 오래 걸리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천천히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면 되죠. 새언니, 보험은요, 내일 다음에 이런 식으로 미루다 보면 진짜 큰일 나요. 아가씨, 어머, 새언니, 지금 저한테 소리 지른 거예요? 나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물어보는 건데 좀 많이 서운해지려고 그러네. 심지어 그때까지 제 남편은 한마디 거들지도 않더군요. 저는 남편이 입에 본드칠이라도 한 줄 알았네요. 제 언성이 점점 높아지자 지켜보시던 친정아빠가 제 손을 조용히 잡고 말했어요. 사돈처녀, 열심히 사는 모습은 보기 좋네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결혼식 무사히 끝나고 우리가 처음 만나는 자리 아닌가요? 아직 그런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기엔 이른 것 같은데 난 오늘은 즐거운 식사 자리에 집중하고 싶네요. 자네 생각은 어떤가? 네, 그렇죠. 장인어른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소정아, 그 얘기는 그만하자. 내가 뭘 어쨌다고. 아빠가 남편에게 묻자 남편은 그제서야 그만하라고 시누이를 말렸어요. 시누이는 식사하는 내내 입이 대빨 튀어나와선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그렇게 입을 다문 편이 나았죠. 시모는 창피는 했는지 나중에 시누이 등짝 때리는 건 얼핏 봤어요. 문제는 그 이후에 신우가 전화와서 엄청 우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새언니, 나 이번 달 실적 조금만 더 채우면 되거든요? 저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보험 비슷한 거 가입하라고는 강요 안 할게요. 이참에 진짜 보험 점검하면 좋잖아요. 아가씨, 네? 어머님이랑 남편은요? 그게 아가씨한테 보험 들었어요? 엄마랑 오빠는 어떤 보험 들지 아직 고민 중이에요. 어머님이랑 오빠 가입하면 그때 저도 생각해 볼게요. 너무해요, 진짜. 너무한 건 아가씨죠. 적어도 아가씨 가족인 어머님이랑 오빠는 설득해야 저도 믿음이 갈 거 아니에요. 저는 신우에게 시모랑 남편부터 가입시키고 오라고 했어요. 고집 세고 짠순이인 시모가 아무리 자기 딸이라고 해도 1년 된 설계사한테 덥석 보험을 새로 들 리가 없다는 걸 짐작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는 시모는 물론이고 남편에게도 가입 성공을 못 시켰더라고요. 본인 가족도 한 명 가입 못 시키는데 뭘 믿고 제가 가입하겠어요. 다행히 그 이후로 신우는 제 앞에서 보험의 보자도 안 꺼냈어요. 저는 진짜 신우이가 보험회사에서 진득하게 몇 년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상담해보고 하나쯤 보험 들어주려고 했어요. 물론 부족했던 제 보험 보장도 채울 겸 저렴한 보험으로요. 그런데 그 마음이 싹 사라지게 남편이 제게 핀잔 아닌 핀잔을 주는 겁니다. 신우가 잠잠하니 이제 남편이 제 속을 뒤집더라고요. 그래도 내 동생인데 한번 눈 딱 감고 도와주면 안 돼? 가만 지켜봤는데 당신 너무 냉정하다. 응?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는 당신은 왜 아가씨 안 도와주는데? 아가씨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대체 왜 나랑 우리 집에만 그래? 어머님이랑 당신이 들어주면 되잖아.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그럼 내가 말이 예쁘게 나오겠어? 당신이야말로 내가 가만 지켜봤는데 그동안 왜 자기 동생 안 말렸어? 내가 아가씨 문제로 싸우기 싫어서 잠자코 있으니까 바보로 보였어? 그건 걔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왜 나이만 먹고 철없는 동생 하는 짓을 엄한 데서 따지냐고. 막말로 내가 따져야지. 철없이 행동한 걸 알았으면 당신이 제지했어야 맞는 거 아니야? 내 말 틀렸어? 가족끼리 돕고 싶으면 당신이랑 어머님이 가입해주면 되는 건데 자기 가족도 안 들어준 보험을 왜 우리 친정에 가입하래? 연애 때 그렇게 잘 맞던 남편과 처음으로 싸운 이유가 바로 시누이라니. 기분이 너무 언짢더라고요. 게다가 앞으로
남편과 삐걱거릴 순간들이 눈앞에 너무 그려지더라고요. 결혼하면 무조건 잘 살 줄 알았는데 철없는 신우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라니. 솔직히 크게 실망했어요. 이건 완벽한 내로남불 아닌가요? 친정이 얼마나 만만하면 신우가 설치는데 맡기는커녕 뒤에서 편까지 들어주다니. 그 후 제가 대놓고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자 그제서야 잘못했다며 남편이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저희 싸움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신우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새언니, 어떡해요? 왜 울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흐느끼는 신우의 전화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보통 저희 나이대에 울만한 일은 부모님 관련 일이 대부분이잖아요. 저는 혹시나 시댁에 무슨 큰일이 생겼을까봐 놀라서 바쁜 일 제쳐두고 신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죠. 얼마나 급했으면 남편에게 연락할 생각도 못했고요. 다행히 시모에게는 별일이 없었어요. 대신 신우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제게 쓰러지듯 기대서 오열했어요. 아, 어떡해요, 새언니? 나 전세 사기 당했어요. 우리 엄마 알면 큰일 나요. 엄마가 돈 모을 때까지는 어떻게든 집에서 출퇴근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말 무시하고 전세 대출 받아서 나온 거거든요. 새언니, 나 당장 지낼 곳이 없어요. 알고 보니 부동산 중개 수수료 좀 아끼겠다고 개인 직거래하다가 사기당한 신우였어요. 저는 시모가 절대 신우 도와주지 않을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시모 성격에 아무리 본인 딸이라도 멍청하게 사기당한 거 알면 분명 온 집안이 난리 날 게 뻔했죠. 시모가 돈에 엄청 예민했거든요. 당장 오갈 곳 없어진 신우는 저희 집에 며칠 지냈어요. 여보, 내 동생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계속 지내는 건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당신이 아가씨 월세 보증금 빌려주는 건 어때? 어? 난 지금도 괜찮은데? 뭐? 어차피 우리 방 하나 남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동생한테 월세 받는 건 어때? 난 싫어. 여기 우리 신혼집이야. 자기 신혼 뜻 몰라? 근데 자기가 쟤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잖아. 그건 아가씨가 당장 갈 곳 없다고 하고 그때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았으니까. 아, 몰라. 당신이 해결해. 그래도 내가 오빠인데 어떻게 나가라고 그래? 그리고 제가 나한테 보증금 받아가서 갚겠어? 차라리 방 하나 내주고 월세 받고 말지. 당신 정말 무책임하다. 당신도 무책임해. 신우랑 며칠 지내다 보니 너무 불편했던지라 저는 당장 신우를 나가게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때까지는 남편과 이혼까지 갈 생각은 못하고 어차피 못 받을 돈 남편이 빌려주나 제가 빌려주나 똑같다 생각하고 제가 줘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은 선택이었지만 그땐 가족이니 벼랑 끝에 몰렸을 때 한 번은 도와주자 생각도 했고요. 주식이랑 적금 여기저기 돈 묶인 남편보다는 제가 당장 현금 여유가 있기도 했고 재정적으로도 제가 남편보다 돈은 더 많았거든요. 신우 일이 해결되자 남편은 또 울먹거리며 말했어요. 당신한테 정말 감동받았어. 진심으로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하지만 이번에 큰일은 친정에서 치르고 말았죠. 생각지도 못하게 엄마 건강에 적신호가 온 거죠. 난소에 작은 혹이 여러 개가 발견됐거든요. 그래도 암은 아니어서 천만다행이었지만 처음 알게 됐을 때는 너무 놀랐어요. 저는 친정엄마 앞에서 애써 눈물을 참았지만 남편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 점심시간이야. 장모님 괜찮으셔? 난소에 혹이 여러 개 발견됐대. 처음에 암인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아,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 순간에는 그냥 목소리만 듣는데도 든든하더라고요. 그 다음 신우가 엄청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새언니, 내가 분명히 큰일 난다 경고했었죠? 그러길래 내가 신청서 줄 때 진작 상담하고 가입했으면 좋았잖아요. 다들 내 말 무시하더니 으이그. 그래서 사돈어른 난소암 보험금은 어디서 얼마나 나온대요? 뭐라고요? 아, 진짜 일 터지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새언니도 나한테 상담받고 가입해요. 아가씨,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그리고 난소암 아니고 혹 몇 개 발견된 거고요. 남편이 제대로 전달을 못한 건지 난소암이라고 잘못 전달한 거였죠. 그런데 착각한 신우가 전혀 걱정하는 말투가 아니라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다는 뉘앙스라 아주 기분이 더러웠죠. 게다가 그 상황에 저한테까지 보험을 팔려고 하는 그 가증스러운 모습 보고 오만정이 뚝 떨어졌어요. 저는 보증금도 기꺼이 내줬는데 말이죠.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암이었더라도 그때 아가씨한테 가입했다 한들 못 받는 건 몰라요? 암은 3개월 지나야 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 아가씨, 뭘 알고 말하는 거 맞아요? 네? 당연히 알고 있죠. 제가 전곡을 찌르자 신우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염치 없고 무식한 신우는 당황하는 것도 잠시였어요. 묘하게 신나고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참에 전부 바로잡아요. 난소에는 혹이 있어서 암 가입은 안 되겠지만 다른 보험이라도 점검해야죠. 병원 어디예요? 지금 내가 갈게요. 아, 아가씨, 됐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는 보험 설계사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 좀 영업해요.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네. 가족끼리 기분 상하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딱 잘라 거절하고 신우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그때 전화만 끊은 게 아니라 아주 이참에 신우랑 인연을 끊으려고 마음먹었죠. 제 마음속에는 이대로 신우랑 평생 안 보던가 남편이랑 이혼하던가 둘 중 하나였어요. 퇴근한 남편에게 신우의 만행을 알렸더니 돌아오는 반응은요.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내 동생 원래 철이 없잖아. 잘 배운 당신이 내 동생 불쌍하게 생각하고 이해 좀 해줘라. 그리고 내가 중간에 잘못 전달한 잘못도 있잖아. 근데 그렇다고 신우의 전화를 막 끊어버려? 자기 은근 좀 못됐다. 내 동생 얼마나 무안했는지 바로 전화 와서 울기까지 하는데 아니, 걔도 자기 혼자 좋자고 보험 들자는 게 아니잖아. 다 장모님 위하고 걱정해서 걔도 그런 말 한 거지. 라고 공감은커녕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더군요. 단체로 돌았지 아주? 저는 그대로 남편 정강이를 걷어찼어요. 자기 동생 철없는 거 알면 나한테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이잖아요. 그런데 동생 운다고 저한테 와서 따지고 드는 꼴이라니. 남편이 아니라 원수가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여동생 끼고 돌 거면 그냥 결혼 안 하고 평생 자기 동생이랑 살면 좋잖아요. 아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혼해. 이혼하자고, 이 나쁜 인간아. 넌 네 불쌍한 동생이랑 평생 살아. 이혼이라니. 에이, 내가 잘못했어, 여보. 화 풀어. 붙잡는 남편 두고 집을 나왔는데 기막힌 타이밍으로 시모가 밖에서 저녁 먹자고 전화가 오더군요. 할 말이 있다고요. 저는 이혼 선언하기에 딱 알맞은 기회라 생각하고 시댁을 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신우가 같이 앉아있더라고요. 왔어요, 새언니? 아가씨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신우는 시모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니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시모도 딸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며 신우 등짝을 때리더군요. 솔직한 심정으로 시모까지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어뜨리는데 일을 너무 크게 만드는 것 같아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뜻밖의 말을 꺼내더군요. 저기, 내가 1억 3천이 당장 필요한데 말이야. 동진이한테 먼저 말할까, 너한테 먼저 말할까 많이 고민했어. 내가 이자 쳐서 확실히 갚을 테니까 한 번만 시어미 사정 좀 봐줄래? 네? 어머님, 갑자기 그 큰 돈이 왜 필요하세요?
시모가 신우이처럼 철없고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큰 돈이 어디에 필요한지 궁금은 하더라고요. 시모는 일요일 하루 빼고 매일 아르바이트 하러 나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신뢰가 없는 건 아닌데 큰 돈을 갑자기 빌려주기엔 부담스러웠어요. 아니, 애초에 빌려줄 생각도 없었고 어떻게 잘 거절할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속으로 아차했던 게요. 신우 보증금 조건 없이 한번 빌려주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힘들어지는구나 싶었어요. 들어보니 시모는 본인 장사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좋은 기회로 딱 1억 3천이면 보증금도 권리금도 해결할 수 있다더라고요. 시모는 반찬 가게에서 일했는데 손맛이 꽤 좋아서 그 동네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가게 보증금 빌려줘도 시모가 쓰는 게 아니라 돈이 묶이는 거니까 몇 년 후 제게 다시 돌아오겠지 생각은 했어요. 그래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부부 사이에 잡음이 나오는 와중에 남편 집안에 그 큰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장황한 설명에도 제가 긍정의 말이 없자 시모는 삐친 얼굴로 말없이 식사만 했어요. 저는 중간에 화장실로 도망가 남편에게 당장 오라고 했죠. 남편과 통화를 끝내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그 넓은 고깃집이 시끄럽도록 둘이 하하호호 웃으며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까는 분위기가 무겁게 고기만 먹더니 무슨 대화를 저렇게 하나 싶어서 가까운 테이블에 잠시 앉아 둘이 나누는 대화를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네요. 이씨, 세연이 별 반응도 없고 뭐야. 통이 커서 한 번에 알겠다 할 줄 알았는데. 다 너 때문이지, 이 기집애야. 아, 그만 좀 때려. 나도 먹고 살려고 그랬다 뭐. 그러게, 오빠랑 엄마가 보험 좀 가입해줬으면 좀 좋아. 시끄러.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근데 엄마, 오늘 고깃값은 누가 결제해? 설마 새언니가 우리 보고 계산하라는 건 아니겠지? 예, 그럼 우리가 돈 빌리는 입장인데 계산 안 할 수도 없잖냐. 넌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 비싼 고깃집으로 온 거야? 오랜만에 소고기 먹고 싶었단 말이야. 새언니 진짜 짜증나. 저번에는 500만 원 바로 입금해주더니. 그래도 착하지 않냐. 아주 퍽하면 속아. 저러다 엄한 데 가서 사기라도 당할까 걱정될 만큼. 그래, 뭐 좀 답답해도 착한 건 인정. 덕분에 전세 사기 당했다고 거짓말하고 원룸 보증금까지 건졌잖아. 근데 엄마, 새언니 말이야. 나 월세도 가끔 내달라고 부탁하면 내줄 것 같지 않아? 어머. 그럼 네가 우는 소리 종종 해봐. 너 그런 거 잘하지 않냐? 제발 똑똑하게 굴어. 보험 팔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집 든든한 금고 생겨서 얼마나 다행이야. 엄마, 가게 보증금 얼마랬지? 약속한 대로 5천은 나 주는 거다. 너 허튼 곳에 쓰면 정말 죽어. 듣다가 알게 됐는데 시모는 제게 큰 돈 빌려서 보증금 내고 자기 딸이랑 본인 종잣돈 만들 생각이었나 봐요. 애초에 돈 빌리고 갚을 생각도 없어 보였고요. 몇십만 원씩 갚다가 안 갚으면 그만이라는 말까지 들었거든요. 저는 다 들었지만 아무것도 못 들은 척 태연하게 굴었어요. 분하지만 흥분해서 어버버 따지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럼 오늘 고기는 어머님이 사주시는 거죠? 저 요즘 안 그래도 기력이 딸렸거든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응? 뭐 그래, 맛있게 먹어라. 저는 일부러 비싼 소고기만 계속 주문했어요. 그날은 채기도 하나 없이 어찌나 음식이 잘 넘어가는지요. 아마 이혼하겠다는 결심에 속이 너무 후련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시모와 신우는 비싼 고기 손도 못 대더라고요. 저만 야무지게 잘 먹었어요. 30만 원 넘게 나왔는데 손을 벌벌 떠는 시모였죠. 어머님 잘 먹었습니다. 설마 돈 아까운 건 아니죠? 아깝다니. 우리 며느리 잘 먹어서 나는 너무 기분 좋아. 억지 웃음 짓는 시모와 신우를 끌고 카페로 자리를 옮기자고 부추겼어요. 알겠다며 또 억지 웃음을 짓는 모녀였죠.
시모는 예상치 못한 큰 돈을 지출해서 그런지 얼굴이 잔뜩 어두워져서는 카페에서도 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럼 돈은 해주는 거지? 어머, 어머님 얼마라고 했었죠? 1억 3천. 오늘 해줄 거야? 해줄 거지? 일단 케이크부터 좀 먹을까요? 여기 케이크가 진짜 맛있거든요. 후식은 아가씨가 사는 거죠?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그리고 저 이따 갈 때 포장도 좀 해갈게요. 네네, 그럼요. 제가 쏠게요, 새언니. 저는 또 신우 돈으로 디저트랑 커피 왕창 시켰어요. 그리고 야무지게 디저트 먹으면서 얄밉게 말했죠. 그런데 말이죠, 어머님. 돈 30만 원에는 벌벌 떨면서 며느리 돈은 아무렇게나 쓰여도 괜찮나 봐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새언니, 아까 설마 다 들은 거예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긍정의 의미로 알아들은 모녀가 제게 다 오해라며 펄펄 뛰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돈은 생길 테니까요. 네가 도와주려고? 에이, 미쳤어요. 내가 왜요? 댁 아들이 도와주겠죠. 이혼하면 신혼집에 들어간 돈 다시 반반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 필요한 그 돈은 아들한테 달라 하세요. 왜 엄한 사람한테 돈을 자꾸 뜯으려 하실까? 아참, 혼수는 내가 했으니까 다 가져갈 거고요. 제 말에 두 모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 마시지 못한 커피는 신우 얼굴에 시원하게 부어줬습니다. 열받은 김에 정신 좀 차리라는 의미였죠. 아, 차가워. 너 지금 내 딸한테 무슨 짓이야? 마음 같아서는 팔팔 끓는 뜨거운 커피 들이붓고 싶은데 착한 내가 참았어요. 커피가 한 잔뿐이라 따님한테만 부었는데 아쉬우세요? 뭐 아쉬우면 한 잔 더 시키고요. 이번엔 따뜻한 거 시킬 건데 괜찮죠? 뭐? 단단히 미쳤구나 너. 미친 건 당신들이지 이 가족 사기다. 처음엔 이상하게 다 멀쩡한데 딸만 왜 저 모양일까 했어. 근데 결국 다 똑같은 집구석이었네. 평소랑 다른 독한 얼굴에 시모와 신우는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개거품만 물더군요. 그대로 집 가서 이혼하려고 짐 싸는데 이놈의 남편은 가만히 있으면 될 걸 또 눈치 없이 혈압을 오르게 만들더군요. 당신 돈도 안 빌려줄 거면서 비싼 소고기는 왜 그렇게 많이 먹었어? 어휴, 엄마가 30만 원 넘게 썼다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당신이 나중에 보내줄 거지?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당신 혼자 다 먹었다던데. 30만 원은 당신이 이체해주라, 어? 그럼 그렇지. 짐작하기는 했는데 진짜 역겹네. 애초에 당신도 다 알고 있었지? 뭘? 어차피 당신 집이랑 당신 지금도 충분히 여유롭잖아. 그 정도는 우리 엄마랑 동생 도와줄 수 있지 않아? 야, 이 거지 같은 놈아. 나한테 돈 맡겨놨냐? 네 가족인데 네가 직접 빌려줘야지. 1억 3천만 원은 너도 없는데 내가 왜 빌려줘? 그냥 긴 말 필요 없고 지금 이혼하고 네가 혼자 실컷 도와주면 되겠네. 저는 남편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당장 신우가 저한테서 가져간 500만 원부터 입금하라고 말이죠. 입금 안 하면 어쩔 거냐는 남편 말에 당장 이혼이지 않겠냐며 비웃었죠. 그랬더니 남편 놈이 진짜 이혼은 하기 싫었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500만 원 송금하더라고요. 이 자식 돈도 있었으면서 일부러 내 돈 쓰게 만든 거 보니 혈압이 2배로 오르더군요. 입금했어, 여보. 이성적으로 생각해. 우리가 결혼한 지 1년이 됐냐, 2년이 됐냐? 이건 정말 아니야. 그래, 이건 정말 아니지. 입금만 확인하고 남편놈 싸대기를 아주 풀스윙으로 날려버렸어요. 30만 원 고기를 먹어서 그런가 청량한 짝 소리에 제 마음도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끝까지 내 편은 없다는 생각에 많이 우울하더라고요. 친정에 와서야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 있죠. 부모님께 엉엉 울며 자초지종 설명했는데 속상해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빨리 알아채고 이혼하는 게 어디냐고 엄마가 기뻐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조상님이 도우셨다. 이제라도 알아차린 게 어디야. 그런 사기꾼들한테 큰돈 안 뜯기고 지금이라도 이혼하는 게 천만다행이다. 그래서인지 저도 한 번 울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얼른 이혼해서 내 인생의 오점을 지우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부동산에 신혼집을 내놨는데 깨끗하고 신축이라 역시나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 돈 써서 순수 골라 채워넣었던 냉장고와 에어컨, 식기, 세척기 등등 가전을 챙기러 갔는데 싹 없어졌더라고요. 가져가서 친정 가구 다 바꿀 생각이었거든요. 솔직히 누군지 예상은 갔어요. 남편 놈에게 전화하니 예상대로 신우가 가져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이 그것도 다 제 책임이라며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네가 그럼 못 가져가게 지키고 있던가. 그냥 나갔으면 그 정도 각오는 했어야지. 저는 더는 입씨름할 것도 없이 신우에게 전화했어요. 그래요. 몇 개는 중고로 팔았고 나머지는 우리 집에 가져왔어요. 너 정말 못 쓸 물건이구나. 뭐라고? 야, 너 이제 내 새언니 아니야. 말 가려서 해. 너 나중에도 큰 소리 칠 수 있는지 보자. 그러던지. 어차피 신우한테 준 500만 원은 이미 받은 상태라 상대하기 싫었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하나같이 절 가만두질 않더라고요. 제 소유의 가구를 다 훔쳐갔는데 적반하장으로 성을 내니 법대로 하자 싶었죠. 원래는 조용히 합의 이혼하려고 했는데 소송 이혼으로 바꾸고 신우도 절도죄로 신고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져갔다고 시인하는 통화 내역도 있고 아파트 CCTV도 찍혀 있었거든요. 예상치 못한 소송에 겁이 난 인간들이 겁도 없이 친정에 찾아와선 제 앞에서 단체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이건 냉장고 판돈이야. 도로 돌려줄게. 그러니까 고소 취하 좀 해줘. 그래, 끝날 때는 끝나더라도 이렇게 진흙탕 싸움 만들지는 말아야지. 세탁기랑 건조기도 도로 가져가. 우리 집에 그대로 있어. 참나. 애초에 진흙탕 싸움 시작한 게 누군데요. 그리고 냉장고 200만 원 넘게 주고 산 신형인데 겨우 100만 원 언저리네? 똑바로 값 치러야지. 마음대로 똥값에 팔아놓고 뭐 하는 거야 진짜?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그 집에 들어간 물건들도 다시 쓰고 싶지 않네요. 법대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찾아오지들 마세요. 결국 남편은 울분을 터뜨리더라고요. 처음엔 저를 원망하더니 뒤늦게 상황 파악을 똑바로 한 남편놈이 시모와 신우에게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둘 다 내 인생 이렇게 망치니까 좋아? 좋냐고. 그냥 평범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런 남편에게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셨죠. 다 잘못들은 했지만 남편인 자네가 다 알면서도 눈 감은 건 문제 아니던가? 장인어른, 그렇게 부르지 말게. 이혼한 사이에 장인이라니 내 집에서 다들 당장 썩 꺼져. 잘못했어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바짓가랑이 붙잡고 애원하는데 가증스럽기만 했어요. 자기 엄마랑 동생이 부인 기만할 때 가만히 있었으면서 뭐가 그리 억울할까요? 저는 이혼 소송은 그대로 진행했고 신우도 경찰에 넘겼어요. 겁 없이 혼수를 훔쳐간 건 잘못이지만 나름 선심 써서 제 값만 내놓으면 합의해주려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게 만나자 하더니 마지막에 먹은 소고기 값 대략 30만 원이랑 카페에서 쓴 돈까지 4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눈치도 염치도 없는 족속들이었어요. 계산은 똑바로 해주실 거죠? 계산을 똑바로 하면 여기 날 부르면 안 됐지. 너 정말 내가 합의 안 하면 어쩌려고 이러니? 네? 그 정도 멍청함은 병 아니니? 감히 네가 나한테 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정신 못 차려?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언니. 정말 멍청한 건 답도 없구나. 괜히 성질 도두게 했다가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꼴이라니. 그 이후에 저는 혼수값 전부 다 되돌려받고 합의는 해줬어요. 물론 소고기 값은 돌려주지 않았답니다. 시모랑 신우 방관한 유책 사유가 충분히 입증돼서 위자료 두둑하게 받고 헤어졌어요.
끝까지 그 인간 자기 죄는 모르더라고요. 왜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그놈 어지간히 억울했는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엄마랑 여동생 때문에 제게 위자료까지 주고 이혼당했다며 여기저기 말하고 다녔나 봐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인 줄도 모르고요. 덕분에 저랑 겹치는 지인들, 회사 사람들 다 전 남편이랑 손절했어요. 또 전 남편은 그것도 전부 시모랑 신우 탓이라며 시댁과 연 끊고 잠수 타서는 혼자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참, 전 시누이는 뭐 보험일 진작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그럼 또 기생충처럼 자기 엄마한테 딱 붙어서 돈이나 축내고 있겠죠. 쉽게 먹고 살려는 그 버릇 어디 갈까요? 다 자업자득이니 나이 먹은 큰딸 뒷바라지하면서 영원히 고통받기를 바라네요. 어쨌든 저는 그 일로 크게 되어서 함부로 소액도 빌려주지 말자 교훈을 얻었어요. 멍청하게 또 속아서 큰돈 떼일 수도 있으니 앞으론 제 지갑 절대 안 열려고요. 그리고 저는 재혼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잘 살고 싶어요. 요새 저는 제 또래 친구들이나 혹은 결혼 앞둔 친구들에게 항상 말하고 있어요. 결혼은 제발 웬만하면 수준에 맞게 집안 차이 많이 안 나게 하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혹 제거수술 경과가 좋아서 큰 후유증 없이 건강 잘 유지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건강검진 제때 잘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